할 차례지. 20조.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울 거야 일단은. 자, 한번 보자. 자, 책 보면 항등식 해가지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래. 항등식이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1번 보면 방정식이랑 항등식을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방정식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책에도 적혀 있는데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자, x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거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도 적혀 있지만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는 4다 이렇게 됐을 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맞지 이건. 근데 2를 집어넣으면 맞아. 요런 게 방정식이야. 그래서 방정식은 뭐가 중요하냐면 x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맞는 x일까를 찾는다는 거지. 자, 그게 이제 방정식이 될 거고, 그래서 뭐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뭐 2x 플러스 1이 4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서 2로 나눠가지고 x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방정식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럼 항등식은 어떤 거냐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랬거든.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따가도 적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왼쪽 전개하면 오른쪽이랑 똑같지.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이 식은 만족을 하겠지.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인 거야. 그래서 생김새는 뭐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생김새는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 그래서 항등식은 x 값이 뭐가 들어가든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참인 등식이다. 그래서 x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 뭘 대입하든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대부분 뭘 구하게 될 거냐면 개수를 구하게 될 거야. 개수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봤지만 이런 거. 이런 게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물론 여기서는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개수를 구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이따가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고. 자, 그래서 방정식이랑 항등식을 구분을 해보면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언뜻 봐서는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요놈은 항등식이니까 x 구하지 말고 개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t를 낸다고. 그 t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항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중간에 나오면, 아니 처음에 나오면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도 자주 나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야. 자, 이것도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항등식이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자, 임의란 말은 랜덤인데 말 그대로 x에다가 랜덤이 그냥 막 집어넣는 거지 그냥. 그래서 x에다가 뭘 막 집어넣어도 다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번째는 어떤 x든지 아니면 어떤 x에 대하여도
뭐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어. 자, 일단 2번이 가장 많이 나올 거거든. 두 번째 거가. 자, 근데 어쨌건 결론은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파악하면 돼. 읽어봤을 때 의미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항등식일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그러면 항등식이 뭔지를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를 보면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자, 미정계수법이 의미 그대로 파악을 해보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인 거야. 계수 언제 찾는다 그랬어? 항등식에서 찾는다 그랬지. 그래서 항등식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정계수법이.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대. 여기 봤더니 1번 계수비교법. 자, 계수를 비교를 한다는 거거든. 자, 이거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보면, 자, 일단 계수비교법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순서가 일단 그 문자로 정리를 하래. 자, 그 문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x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x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k로 정리를 하라는 뜻이야. 근데 정리라는 건 내림차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양변의 모양을 비교를 하래. 그러니까 계수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 쫙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둘 중 하나의 모양이 나올 건데, 자,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a랑 누구랑 똑같아야 될까? C. 그렇지. 이렇게 같아야 되고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면 A랑 C랑 같고 B랑 D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오른쪽이 아무것도 없잖아. 0이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0x 더하기 0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랑 B가 둘 다 뭐여야 될까? 0이어야겠지.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게 계수비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대입법. 자, 말 그대로 수치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자, 항등식은 x에다가 뭘 집어넣든 똑같은 거, 아니, 성립한다 그랬지? 그러면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그 문자에 적당한 숫자 대입하는 거.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해결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항등식이래. 그럼 얘는 굳이 수치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A, B가 다 0이겠지. 근데 그냥 우리가 연습 삼아서 수치 대입법으로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X에 아무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대입해 볼 거거든. 자, 뭐 여기서 X에 뭘 대입할 건데 막 미친놈이 막 199 뭐 이런 거 대입하면 이상한 놈이고, 뭐 대입해 볼까? 간단한 걸로 아무거나. 머릿속에 막 마이너스 239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거 뭐 0 대입해 볼 수 있겠지. 자, 0을 만약에 대입해 본다면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0 더하기 B가 0이다 되는 거지. 그럼 B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뭐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보자. 자, 1이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0인 거지. 근데 B가 0이라 그랬으니까 A도 뭐가 되죠?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간단한 건 계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도 쓸 수 있다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항등식 푸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거기 오른쪽에 손가락이 쪼르륵 세 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쪽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기본적으로는 계수 비교법이 더 쉽대. 그래 보이지? 모양만 비교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수 비교법이 더 쉬워. 자, 그런데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 전개가 가능하거나 쉬우면 계수 비교법을 쓰고 전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면 수치 대입법을 쓴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계수 비교법은 전개가 가능할 때 또는 뭐 쉬울 때 많이 쓴다. 이 수치 대입법은 언제 써야 되냐? 전개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 전개가 불가능할 때는 계수 비교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치 대입법 쓴다. 꼭 일단 생각하면 되는데, 세 번째 손가락을 보면 이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 쓰고 이럴 때는 저거 쓰고 뭐 이게 아니고 적당하게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편한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넘겨서 38번 한번 봐볼게.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요게 항등식일 때 a, b, c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계수 비교 쓸지 수치 대입법 쓸지 한번 볼 건데, 자, 왼쪽 전개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계수 비교법 한번 써볼 거야. 계수 비교법 한번 써볼 거고, 그럼 왼쪽을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전개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좀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ax 제곱 빼기 x 일단 전개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자로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x로 정리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은 x 세제곱에다가, 자, x제곱 두 개 있어. 이거 묶어서 써줘야 되지.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x 하나짜리가 이렇게 두 개 있거든. 자, 마이너스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2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쪼르륵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됐어. 자, 이래놓고 양변 모양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자, x 세제곱 x 세제곱. 근데 뭐 계수가 따로 특별히 없으니까 얘는 그냥 없애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봐보자. x 제곱의 계수가 여기는 a-2고 여기는 b야. 요것들끼리 똑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일단 식 하나 나오는 게 a-2랑 b가 같다. 이런 식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x의 계수를 보면 요 놈이 있고 요 놈이 있네. 요것들끼리 또 똑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빼고 2a 플러스 1이랑 3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네. 자, 그럼 여기서 a가 나와버리는 거지. 넘겨서 2로 나누면 a는 뭘까? 1이겠지. 자, 그러면 b도 나오네. 여기서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냥 나를 뭐 개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보면 요것들끼리 또 똑같아야 돼. 2랑 c랑 같다. 이렇게 해서 a, b, c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천이 뭔가 하려고 했어? 아니요? 갑자기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요게 항정식이라고 했고, 전개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수비교법을 쓰려고 전개하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양면을 비교만 한 거야. 쉽지? 직접. 그 창민이는 요 장면을 처음 봤을 텐데, 이따가 창민이 단톡방에 초대를 할 거고, 이 칠판들을 찍어서 반장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 거야. 그게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에 2번. 자, 요것도 항등식이래. 여기서 A, B, C 구할 거야. 자, 여기도 오른쪽 보면 전개하는 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쓸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해. 풀어보면 알 거야 왜 편한지. 그래서 얘는 수치대입법을 한번 써볼 거야. 자,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야 되거든. 자, 근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문자가 몇 개지? 네, x가 아니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A, B, C니까 3개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10도 3개가 필요해.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해 볼까도 3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뭐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 x에다가 뭘 대입할지?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0 같은 거 좋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0,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편할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잘 봐봐. 자,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마이너스 1, 0, 2 요 세 개가 편할 거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1, 0, 2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깔끔하게 날라가서. 그렇지. 자, 봐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얘 어떻게 돼? 0 되지. 네. 그럼 싹 날라가네. 얘도 0 돼서 날라가네. 그럼 이놈밖에 안 남는 거야. 너무 편하지. 자, 2 생각해볼게. 2 대입하면 얘 날라가. 얘 날라가. 요놈 하나밖에 안 남아. 너무 편하고 0도 요거 요것들이 날라가는 거지. 자, 이래서 그 세 가지가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익숙해져야 돼. 이런 모양이 딱 나오면 아, 요거는 수치대입법 써야겠다. 그러면서 누굴 대입하냐?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게. 자, 여기서 대입한다는 건 좌변, 우변 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좌변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3이 될 거고, 자,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요 놈에다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자, 요쪽 3c를 여기다가 쓸 거고 요거 더하면 11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c는 3분의 1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x에 0 한번 대입해 볼게. 자, 왼쪽에도 0 대입해야 돼. 그러면 3이 나올 거고, 자,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여기만 0 대입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3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에다가 2 대입해보자. 자, 이쪽에도 2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4, 2, 8 빼기 12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날라가고 요놈만 B, 2,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6B,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해서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계수비교법도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상황상 봤더니 수치대입법이 좀 더 편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9번 봐볼게. 자,
39번 보면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 뭔 등식? 뭔 등식? 항등식, 항등식. 자, 누구에 대한 항등식일까?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할 때 그 문자, 즉 K로 정리를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X, Y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싹 다 정리해서 싹 다 전개해서 K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요거 K로 정리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전개를 좀 다 해보면 KX 빼기 2X 4Y 빼기 3KY 요 K는 0이다가 될 거고 자 K로 정리를 할 거야. K로 정리를 하려는 건 K로 묶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K 있는 것들 요거야.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X 빼기 3Y 더하기 5K 그 다음에 빼기 2X 더하기 4Y는 0이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된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AK 더하기 B는 0이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가 누구여야 돼? 0, B도 0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러면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쓰기만 하면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요거 5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곱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얘가 0이다. 될 텐데 자 요거 2로 나눠버릴 수 있지. 그래서 2로 나눠버리고 일단 쓰고 이렇게 쓰자. 요건데 2로 나눠서 써버리면 이렇게 돼서 얘를 연립해주면 XY가 이제 나오겠네. 자 그러면 밑에서 위에 놈을 빼버릴게. 밑에서 위에 놈을 빼면 x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그냥 y 되는 거지.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y는 5다 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x 빼기 10이 0이니까 x는 10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뭘 구하라 그랬냐? x, y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39번은 k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어.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아니고 싹 다 전개한 다음에 k로 다시 묶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요놈도 0이다 요놈도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자. 자 41번 한번 가볼게. 요놈을 요놈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요게 된다. 그래놓고 A, B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지금 나눗셈 문제네. 그치? 자 우리 나눗셈 한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자 나눗셈 상황에서 어지간하면 요 식을 쓸 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냐? A로 시작하는 거? 내가 대표로 기억할게. 자 나눗셈 상황에서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요걸 쓴다 그랬어. A는 BQ 플러스 R 쓴다 그랬어 무조건. 자 그리고
A는 BQ 플러스 R 중에서 누구를 0으로 많이 만들 거라고 했을까? B를 0으로 만드는 짓을 많이 할 거다라고 했었어. 자,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봤더니 얘가 A고 A를 B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R이다. 뭐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몫을 모르니까 일단 Q라고 해보고 식을 써볼 거야. 그러면 자, 요 놈으로 나눴더니 몫이 Q. 근데 여기서는 QX라고 일단 쓸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요 놈이다 라고 식을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잠깐 앞에를 보면 몇 쪽을 보냐면 17쪽 잠깐 볼게요. 17쪽. 자, 17쪽에 보면 A는 BQ 플러스를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첫 번째 손가락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A는 BQ 플러스 R 해놓고 괄호 열고 뭐라고 써놨어? 항등식이라고 써졌지. 자, 이 놈은 무조건 항등식이야. 일단 자,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걸 딱 쓰잖아. 얘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뭔 소리냐? 이거를 항등식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에서 우리 소문자 A랑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A,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항등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항등식 푸는 방법, 즉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뭐랑 뭐였어? 오늘 했어, 오늘. 자, 이거는 5살짜리 내 아들도 알 것 같아. 아, 이제 6살 되긴 했는데. 자,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었지. 자, 계수비교법은 어쩔 때 많이 쓴다 그랬나? 전개가 간단할 때, 전개가 쉬울 때. 수치대입법은 전개가 안 될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계수비교법이 더 쉽다 그랬어. 그래서 전개가 되면 웬만하면 그걸 써야 돼. 근데 이거 전개할 수 있나? 이거? 아니요. 안 되지. 왜? QX를 알아볼라 지금. 몰라. QX를 몰라서 전개가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무조건 수치대입법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QX를 몰라. 그래서 전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사용을 할 거야? 요거 B를 0으로 만든대. 누가 B야 여기서? 이게 B지. 자, 얘를 0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QX가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0으로 만드는 거 했었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 되면서 다 날아간다. 이런 거 한번 봤었잖아, 우리. 그거랑 비슷한 거고, qx를 모르니까 qx가 사라져버려야 돼. 그래서 qx에 붙어있는 요 b를 0으로 만드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쓸 건데 b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 2차식이잖아. 그럼 얘 0으로 만들려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좋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놓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x에다가 누구랑 누구 대입하라는 소리야? 1이라는 그렇지. 1 대입해보란 얘기지. 우리가 구해야 될 문자도 몇 개? 2개. 2개. 딱 좋네. 2개니까 2개 필요하고. 자,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해보자. 자, 좌변도 대입해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0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다만 1 대입하면 돼. 그런 거야. 1이지 1.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보면, 자, 이쪽에도 2를 대입하면 8, 2a, b가 날라가고 2 대입하면 3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래놓고 8 넘겨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5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서 위에 빼버릴까 이번에도.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날라가고 2a에서 a 빼면 a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5 딱 나오겠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b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재밌지? 고! 재밌어. 재밌다고 생각해도 하고 싶을랑 말랑인데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재밌다고 생각해. 집에 가면서도 아 수학 졸라 재밌었어요 뭐 이러면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쭈루룩 파란 문제니까 쭈루룩 지나가면서 자 24번 한번 가볼게요. 아 24쪽. 자 조립제법 연속으로 라고 써져 있네. 내가 보통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조립제법 연속으로 때리기라고 하는데 책에다가 때리기를 적긴 좀 그래서 연속으로까지만 좀 적어놓은 거고. 자,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때리는 문제가 있어. 유형이 있는데 두 개가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뒤에 문제로만 하나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할 때는 요거 두 개를 세트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봤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x가 아닌 다른 1차식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2x를 봐볼게. 여기에서 A, B, C, D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자, 봤더니 오른쪽을 보니까 3차, 2차, 1차, 빵차니까 내림차순이지. 근데 X가 아니고 조금 뭐 장난을 좀 쳐놨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조립제법 때려버리는데. 자, 한번 해볼게. 자, 요 놈을 나눌 거니까 2, 1, 마이너스 3, 4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 자, 조립제법 오래된 사람 까먹으면 안 되고. 자, 니은자 썼고. 그 다음에 딱 봐도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데 그냥 안 배웠어도 느낌상 얘를 0으로 만들 것 같이 생겼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적어볼 거야. 자, 그러면 내리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기억나지?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로 딱 나온 게 뭐냐면 D야. 요 D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속으로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대로 또 때리라는 소리야. 똑같이 1로. 자, 그러면 2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나머지가 눈치상 봐도 누굴까 얘가?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때려. 뭔가 끝날 것 같을 때까지 때려. 2, 7. 자, 그러면 저 7이 누가 될까? B가 되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요 놈이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뒤에 놈.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그냥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바로 조립제법만 때려버리면 돼.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나머지가 4잖아. 뭘로 나누냐면 x-1로 나눈 거거든. 자, 그러면 요거야. 자, 요 우변을 갖다가 x-1로 나눈다고 생각해볼게. 근데 그 말 했던 거 기억나냐? 나눈다는 건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는 거다. 자, 그래서 x-1로 묶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저 A 쪽은 x-1
묶을 수가 없지. 그래서 B가 첫 번째 나머지가 딱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속으로 때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가 몫이야 몫. 요게 몫이지. 요걸 또 나누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번에는 요 놈을 또 x-1로 묶어보는 거야. 그러면 a x-1 더하기 b까지 되고 c는 묶을 수가 없어. 이게 두 번째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사실 뭐 해볼 필요도 없는데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일단 한번 써보면 얘로 묶었을 때 a까지는 묶어지고 b가 남는 거지. 요게 세 번째 나머지 마지막 몫이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이유로 저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잠깐 쉴 건데 나만 쉴 거고 너네는 뭘 먼저 하고 쉬어야 되냐? 47번을 한번 풀어봐. 아직 사진 찍지 말고 47번 한번 풀어보자. 자, 이어서 쭉 해보자. 자, 47번 다들 해봤겠지? 좋아, 한번 보자. 장난친 놈으로 내림차순 정리니까 조립제법 연속으로. 자, 그러면 3 0 써줘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써주면 되겠지. 자, 0 안 쓴 놈은 큰일 날. 티가 나지. 지금 뭔가 열심히 지우고 있지 지금 누가. 자, 보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나 잘했나? 3, 6, 12, 11, 12, 15. 자, 그럼 얘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2로 또 때려주면 3, 6, 12, 그리고 24, 35. 요게 C. 그 다음에 또 2로 때려주면 18. 요게 B, 요게 A.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재밌고. 자, 찍자. 자, 그 다음에 25쪽 한번 봐볼게. 자, 개수 구하기 나와 있는데 자, 개수 구하기 우리 거의 첫 시간에 하긴 했단 말이야. 뭐 필요한 놈만 정리한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다 해가지고 개수의 총합 구할 때는 모든 문자에 1 대입하고 상수함 구할 때는 0 대입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같은 건데 조금 복잡하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거기 EX에 있는 걸 보면 자, FX라는 놈이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놓고 4개가 쪼르륵 일단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게. 자, 1번에 이렇게 A0부터 AN까지를 싹 더한 게 뭐냐 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보면 A0부터 쭈루룩 다 더했다는 게 결국 개수의 총합인 거지. 자, 이럴 때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 그럼? 안 나오네. 자, 개수의 총합은 문자에다가 뭘 대입하라고? 1 대입하라고, 1. 자, 그래서 얘는 F1이 되는 거야. F1이라는 건 X에 1 대입했다는 뜻이겠지. 근데 생각해봐. X에다가 1 대입하면 얘가 A1 되는 거고, A2 되는 거고, AN 되는 거지. 요거 X에다가 1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2번 보면, 자, 뿌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뿌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있어. 자, 이건 어떻게 생길까?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뿌마가 될까 생각해보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 얘는? 그렇지. 자, A0은 플러스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뿌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구나 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이렇게 짝수 번째만 쭈루룩 있대. 자, 얘는 어떻게 해야 구할 수가 있을까? 자, 봐봐. 자, 1번이랑 2번을 잠깐 볼게. 자, 1번은 다 더하기고 2번은 뿌마거든. 자, 1번과 2번을 더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A1이 어떻게 될까? 날라가요. 없어지지. A3도 없어지겠지. A5도 없어지겠지. 자, 그러면 짝수만 딱 남는 거네. 근데 A0이 몇 개 돼? 더하면 2개 돼버려. A2도 2개 돼버리는 거지.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자 1번이랑 2번을 더하면 일단 짝수만 남긴 남아. 근데 2개씩이야. 그래서 2로 나눠져 버리면 딱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홀수만이야. 홀수만. 자 홀수만 하면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하면 홀수만 남을까? 빼면 되겠지. 아까는 더했더니 홀수가 날라갔거든. 이번에는 빼면 짝수가 날라가겠네. 자 그럼 뺐어. 그럼 짝수는 날라갔고 A1 보면 몇 A1이 될까? 빼면? 0. 빼. 아, 2A1이 되는 거지. 얘도 2개씩이야. 그래서 결론 얘는 1번에서 2번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야 짜르륵 나오겠네. 오케이? 자, 이거 뭐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써서 해결을 해볼게. 자, 1번이랑 2번씩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써볼게요. 자, 2개를 더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날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을 뺀다면 자 빼면 요놈들이 딱 날라가는 거 그랬을 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2로 나누면 저놈이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좋아. 그러면 48번에 1, 2, 3, 4번 한번 해볼게. 자, 48번을 봤더니 자,
거야. 자, 살짝 모양을 볼게. 자, 요거 몇 차식이야? 안에 있는 거? 2차식. 2차식을 5제곱하니까 10차 되겠지,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고, 왼쪽에 있는 거랑 비교를 잠깐 해보면, 요게 fx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요게 fx인 거야. 자, 그랬을 때 1번 봤더니, 개수를 싹 다 더하고 있네. 자, 얘는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고? f1인 거야. 근데 얘가 fx래네.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2 빼기 1의 5승이가 될 거고, 그러면 2의 5승이니까 2의 5승은 뭐지? 30이야. 아,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자, 한번 써볼까? 2의 1승은 뭐야? 2의 제곱. 4, 8, 16, 32, 이렇게 하면 알면서 6승. 64, 128,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지 지금. 112, 250. 난리 났어. 얘는 112, 저 24.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다 알긴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는 다 알아야 되고, 그냥 뭐 언제 자다가 뺨 때리고 물어봐도 알아야 돼. 이건. 그 다음에 요 정도 알아놓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7승이 나왔다. 그러면 2의 5승이 32니까 2 한 번 곱하고 2 한 번 또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도 잠깐 써볼게. 3. 자, 3의 1승은 3. 3에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3의 세제곱은 77. 3의 4제곱은 81. 3의 5승은 243. 하나만 더 써보면 3의 6승은 729야. 자, 일단 뭐 깜짝 놀라지 말고, 자, 4승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5승도 일단 기억해놓자. 4승까지는 알았어야 하고, 5승도 일단 알아놓고 살다 보면 6승이 729겠구나는 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2학년쯤 되면.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살기가 편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해보면 2번 뿜맛도 나네. 자, 얘는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1 빼기 2 빼기 1의 5승.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5승이네? 그럼 뭘까? 그렇지. 요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짝수. 자, 이거를 이제 앞에서도 이제 했는데 뭐 이거를 외우지는 말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짝수만 몰려 있거나 홀수만 몰려 있으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2로 나눌 거다 정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막 2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느껴봐. 둘이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해야 돼. 더해야겠지.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제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어. 더한 다음에 2로 나눌 거다.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0 나오는 거지, 답은. 그 다음에 4번. 홀수만. 자, 얘는 느껴보는 거야. 이제 자, 둘이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빼야 돼요. 이번에는 빼야겠지. 자, 그러면 32에서 마이너스 32를 빼는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64. 그래서 답은 32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재밌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자.